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딸의 말투가 차갑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는 제가 퇴근에 들어서면 엄마 하고 뛰어나와 제 허리를 꼭 끌어안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잡고 엄마 오늘 이런 일 있었어 하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던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아이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대화 대신 방문 닫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춘기니까 원래 저 나이 때는 다 저러지. 스스로를 그렇게 타이르며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 앞에서 느껴지는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방 안에 있는 딸과 거실에 있는 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두터운 벽 같은 것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격이 변한 줄만 알았습니다. 무뚝뚝한 아이구나 하고. 그러나 그건 제 마음이 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딸을 떠올립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엄마, 나 무서워하던 그 밤들. 천둥이 치는 날이면 잠결에도 제 팔을 끌어안으며 엄마 같이 있어줘 하던 그 목소리.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언제나 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늘 강한 척을 했습니다. 괜찮은 척, 흔들림 없는 척. 마치 제 얼굴에 두꺼운 가면을 씌운 것처럼 눈물도, 두려움도, 불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지면 안 된다. 엄마는 언제나 단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차가움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 자리에서 아이 스스로 제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로 세상에 무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앞에서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침대 속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용히 아이의 방 앞을 지나가다 가잡고 억눌린 흐느낌이 문틈을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TV 소리겠지 착각일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아이가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괜히 나 때문에. 더 울게 되지 않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게 나을까? 온갖 생각이 뒤엉킨 채 결국 제 손은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식탁 불빛이 켜진 부엌으로 가 앉아 한참 동안 두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수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도, 열이 나서 온몸이 달아올랐을 때도 이 손은 가장 먼저 아이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울음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기억은 잔인하게도 그 순간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미소,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겨 웃던 순간, 첫 걸음, 비틀거리며 다가오다가 넘어질까 두려워 제 손을 붙잡던 순간, 첫 다툼, 엄마는 내 맘 몰라 하며 울부짖던 순간, 첫 침묵,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날,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늘 강한 척만 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지면 안 된다. 엄마는 약해지면 안 된다. 그 믿음이 아이에게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단단함이 아이에게는 차가움으로. 그 시절 엄마라는 이름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강해야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를 참고 늘 버텨야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야 했고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은 늘 뒷전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은 엄마의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말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쩐지 당연한 진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감정을 감추고 마치 단단한 돌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인데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구나.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아이는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살림이 벅차 지쳐 있을 때 엄마 힘내하고 건네던 작은 쪽지 한 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과 다툼 후 눈물이 맺힌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제 무릎에 앉아준 그 따뜻한 체온이 그날 밤을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살이가 너무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조차 엄마, 나 배고파하고 웃으며 달려오던 내 모습이 내가 다시 부엌불을 켜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작은 아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숨결이었고 세상 가장 빛나는 그 눈빛 하나가 내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아이의 뒤돌아선 어깨를 떠올립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은 언제나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어깨가 제게 기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어깨가 울음을 삼키느라 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저는
부엌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엄마니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니까 강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완벽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엄마도 결국은 배우며 자라는 존재임을.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를 꺼내려다가도 목구멍에서 막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밥상을 차렸습니다. 조용히 국을 떠서 아이 앞에 놓으며 많이 먹어라 그 말로 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마음의 편이었을 뿐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니까, 같은 여자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보다 아이도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아이니까 엄마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그렇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읽고 싶어도 제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방을 어지럽혀 놓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니? 그런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였던 마음이 한순간 폭발하듯 터져버렸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울먹였지만 곧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엄마는 항상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아이는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저 방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닫힌 건 방문 하나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이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섭섭함이, 왜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던 순간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이의 마음에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엄마에게 소리쳐야만 했던 순간, 엄마에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 순간, 그 아픔은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더는 울지 않고, 더는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 주위에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던 거겠지요. 그 벽은 저를 막는 문이었고, 동시에 아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아이의 무뚝뚝한 말투와 차가운 태도는 사실은 저를 향한 반항이 아니라
그저 더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차가움만 보았지 그 안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강에서 서로의 물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 물 흐르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함께 흐르던 물길은 갈라져 나는 나의 강에서 아이는 아이의 강에서 멀리서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부터 매일 저녁 너무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든 걸까? 괜찮은 걸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참 동안 아이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내가 내쉬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릴까봐. 삶이 고되어 이런 모든 것들에 염증이 났을까봐.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파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문을 열고 아이의 등이라도 토닥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두고 말았습니다. 삶은 별것 아닌 일들의 연속이고 투성이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아이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서 보았던 미미한 물보라가 아이 앞에서는 집채만 한 물너울이 되어 성난 파도처럼 덮쳐오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아이를 멀찍이서 마음으로만 지켜보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엉엉 울다 만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감추듯 방으로 들어가 딸깍하고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내 아이는 혼자 견디고 있었구나. 그 어린 날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스스로의 파도를 버티고 있었구나.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괜찮길 바란 건 사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상처가 없기를 바란 것도 결국은 제 바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침묵을 저는 편의대로 괜찮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차갑게 닫힌 문이 아무 일 없다는 표시라 여겼습니다. 말이 없으니 마음도 조용한 거라고, 울지 않으니 눈물도 없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안일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홀로 삼키며 순간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매일의 무게를 제 몸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억겁의 세월을 한순간에 뒤집듯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보고도 모른 채 했을까? 나는 왜 스스로 위안하는데 급급했을까? 아이의 침묵은 나를 위한 방패였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벽이었는데 그 벽 앞에서 나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며 아이가 혼자 견뎌내길 바랐습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에 떨어져 숨조차 쉬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왜 아이의 고통을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걸까?
그 질문이 끝없이 되돌아와 제 온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되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엄마였을까? 버팀목이 되어야 할 내가 오히려 내 삶에 무게를 더 얹은 건 아닐까? 무뚝뚝한 아이가 어느 날 그냥 툭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짧고 무심하게 들리는 그 말이 묘하게도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늘 아이를 지켜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눈길이 아이를 따라다니고 내 마음이 아이를 붙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무뚝뚝한 얼굴로 툭툭 내뱉는 말들 속에서 사실은 내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라는 말 속에는 엄마, 나는 알고 있어. 엄마, 나는 보고 있어.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아이가 혼자 견디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은 없었지만 그 무뚝뚝한 말투 속에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바라보듯 아이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고 그 작은 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끈처럼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딸은 어느새 자라 제 손길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세상을 걸어갈 만큼 커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젊은 엄마가 아닙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작은 울음소리. 그 문 앞에서 닫지 못했던 제 마음. 저는 종종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만약 제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면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달라졌을까요? 그 후에는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다가가는 길은 과거의 잘못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솔직히 전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작은 말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서고 싶다. 그 말이 너무 늦은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너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아이와 마주 앉은 밥상 앞에서 예전처럼 숟가락 소리만 오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적막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간들.
이제는 그 침묵을 용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목소리로 건네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늦었더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늘 무겁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고, 언제나 든든해야 한다는 그 무게.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도 결국은 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엄마도 서툴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이를 통해 다시 배우는 존재라는 것을.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제 딸에게서 배웁니다. 눈물을 감추는 법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보이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걸. 혼자 견디는 힘보다 함께 기대는 용기가 더 크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걸.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너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날이 미안하고 앞으로라도 내 곁에 서고 싶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제 딸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미안했던 순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다 닿지 못한 마음은 오래 아픔으로 남았지만 그 아픔마저도 결국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제 고백이 당신에게도 당신의 아이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그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엄마도 잘하는 존재였다는 이 길을 우리 함께 오래도록 걸어가면 좋겠습니다.